이번 시간에는 조명 설비의 설계와 시공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조명 설비는 전기 설비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다양한 조명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들을 어떤 조명을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조명을 선택한 후에 어떻게 잘 시공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그림에 보시면 다양한 종류의 조명들이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이게 샹들리에처럼 이렇게 화려한 조명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이번 시간에 이런 조명의 밝기, 그리고 어떤 조명을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적합한 조명에 적합한 장소, 이런 것들을 하나씩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조명의 요건이 있는데요. 조명의 요건에서는 첫 번째, 목적에 따른 조명의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각 작업과 주변 환경으로 나뉠 수가 있고요. 시각 작업에서는 작업면이 서류냐 또는 책상이냐, 이거에 따라서 어떤 조도라고 하면 빛이 어느 정도의 밝기로 비춰지는 것인가, 책상에서는 어느 정도의 빛의 밝기로 조절을 할 것인가, 네,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것이 이제 조도입니다. 그래서 빛의 밝기에 대해서 어떤 그 조건을 줄 수가 있고요. 대상이 대담자의 얼굴인 경우에 조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는 빛의 방향성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광원 색과 연색성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따른 요건이 있습니다. 주변 환경으로 나누게 되면 대상이 실내, 입체감을 따지느냐,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면에서 2차원적인 면에서 천정과 벽과 바닥에 비치는 것, 그리고 조명기구와 창문에서 비치는 것에 대해서 다양한 조건들이 있는데요. 요 2차원적인 천정이나 벽, 바닥에서는 이런 이제 조도의 분포, 빛의 밝기가 어느 정도 분포가 되느냐, 그리고 빛이 비쳤을 때 반사가 어느 정도 반사가 되는 반사율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광원에서는 글레어라고 하는 직사 빛이냐 또는 반사되는 빛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조건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전력 절감을 위한 조명의 요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명 방법에 따른 조명의 요건이 있는데요. 이 조명 방법은 명시적인 조명이냐 또는 장식적인 조명이냐. 명시적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부하는 이런 교실에서 밝게 일반적으로 비춰주는 조명을 말하고요. 장식적인 조명이라고 하면 우리가 카페 같은 데 갔을 때 어떤 빛의 화려한 밝기보다는 어떤 주변의 어떤 분위기, 그리고 어떤 가게의 어떤 목적에 맞게 조명을, 빛을 조절하는 것을 조절해서 조명을 설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명시적 조명과 장식적 조명도 각각의 조도, 빛의 밝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휘도 분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눈부심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림자가 있어야 되느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따져서 우리가 설계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요건들이 있다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요. 또 다음 장을 보면 이제 여기 가장 중요한 조명 설비 설계 순서가 나오는데요. 일단 조명을 설계할 때는 이러한 순서에 맞춰서 이렇게 순서에 맞춰서 우리가 조명을 설계하고, 그 다음에 이 설계를 끝낸 다음에 설계 도면에 따라서 우리 전기기능사분들이 시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음 장부터 또 계속 알아볼 텐데요. 먼저 대상물의 사전 조사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소요 조도를 선정하게 됩니다. 빛의 밝기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조명 기구를 선정하게 됩니다. 어떤 조명으로 할 것이냐. 빛의 밝기가 빛을 내는 광원이 어떤 조명이냐.
뭐 둥그런 형광등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LED 등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백열등으로 할 것이냐, 그다음에 조명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 이런 거 선정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조명 기구와 기구 간의 간격, 배치 등을 설계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방의 치수, 그 다음에 조명의 율, 광원의 개수, 빛의 개수 몇 개를 할 것이냐, 또 광속 또는 발산도를 검토하게 됩니다. 이런 거를 검토한 후에 다시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확인 과정에서 뭔가 위에서 선정한 조도라든가 광원이라든가 간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으면 다시 피드백을 통해서 다시 조명기구를 다시 선정하고 또 간격을 다시 조정하고 이런 과정을 다시 거치게 됩니다. 이러한 것이 문제가 없으면 이번에는 전멸 방식을 선정합니다. 뭐 스위치로 할 것이냐, 아니면 뭐 무선 리모컨을 이용할 것이냐, 또는 그 다음에 조명용 콘센트를 어디다 배치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설계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설계 도면에 이러한 조건들을 다 실어서 전기기능사분들이 이걸 시공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설계 도면을 작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어떤 것들이 이러한 설계 순서에 따라서 대상물의 사전 조사부터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조명, 자, 설계에서 먼저 대상 건물의 사전 조사가 있는데요. 대상 건물의 위치별 용도를 고려해야 되고요. 자연적인 채광이 있느냐, 주위 환경은 어떠냐, 입지 조건은 어떠냐, 마감재, 구조 등을 파악해 봅니다. 그 다음에 소요 조도를 선정합니다. 활동 형태에 따른 조도의 분류, 업무용 장소에 따른 조도 기준을 고려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조명기구를 선정하게 되고요. 광원을 선정한 다음에 광원을 선정할 때는 빛의 색깔, 그 다음에 빛의 질을, 그 다음에 연색성, 그 다음에 경제성 등을 고려해서 광원을 선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도 장소와 작업 목적에 맞는 광원을 선정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조명 방식 또 조명 기구를 선정할 때 작업 목적, 환경, 경제성 등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 조명기구 간격 및 배치를 하게 되는데요. 조명기구를 우리가 일반 교실에 형광등을 배치할 때 간격이 3열로 해서 간격을 조명과 조명 간에 몇 미터로 할 것이냐, 3미터로 할 것이냐, 2.5미터로 할 것이냐, 이런 간격을 배치하게 되는데요.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이 전등 간격은 전등 높이 곱하기 1.5배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이러한 규칙이 있으니 이 규칙에 따라서 조명기구 간격과 배치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벽과 조명기구의 관계가 있는데요. 벽에서부터 조명기구 사이의 간격을 어떻게 둬야 될 것이냐. 자, 벽면을 작업면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벽면을 작업면으로 사용할 때 전등 높이는 작업면을 사용할 때는 3분의 1을 곱해줘서 3으로 나눠주는 거죠. 나눠줘서 그것이 조명의 그 간격보다 3분의 1 곱하기 이 전등 높이보다 이 전등 간격이 작아야 된다는 거죠. 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요. 이 정도 기본적인 상식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직접 설계하는 건 아니고 실제 현장에서 이러한 과정을 다 거쳐서 설계를 한다.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방 지수의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방 크기에 따른 빛의 이용률 정도를 말하는데 이것도 이 정도만 있다는 거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명률을 결정하는데요. 조명률은 광원에서 발생되는 만약 형광등이면 형광등 또는 백열등이면 백열등이라는 광원에서 발생되는 총 광속 빛의 어떤 빛이 나오는 어느 정도가 나오는 이 광속에 대한 작업면에 유효하게 입사하는 광속과의 비율을 말합니다. 광속이라는 것은
광의 속도가 아니라, 빛의 속도가 아니라 빛의 양을 말합니다. 빛이 비춰지는 양, 얼마나 많은 양이 비춰지느냐, 이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광원의 크기 및 개수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어떤 그 광원에 몇 개가 필요하느냐, 형광등이 몇 개가 필요하냐, 크기는 어느 크기로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다음과 같은 어떤 광속법에 의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덟 번째로 광속 발산도의 검토가 있는데요. 이것도 작업 대상물과 그 주변의 휘도 대비는 조명 조건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최적의 조건은 방바닥, 천장면, 벽면, 작업 대상물, 작업면의 광속 발산도를 상호 비교해서 작업 대상물의 광속 발산도가 다른 4개소의 광속 발산도의 범위 내에 있는 경우를 최적의 조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검토를 하는 단계가 있는데요. 여기서 재검토에서 좋은 조명이 되면 넘어가지만 재검토에서 뭔가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피드백을 통해서 다시 조건을 검토를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멸 방식을 선정하고 조명용 콘센트를 배치하게 되는데요. 이것도 경제성과 편리성을 가장 먼저 고려해서 전멸 방식을 선정하게 됩니다. 콘센트는 건물의 용도, 규모에 따라서 적합한 수량을 배치하게 되고요. 사무 자동화 기기 등 차후 증설에 대비한 배치와 수량을 고려해야 됩니다. 바닥에 콘센트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기도 가구를 배치하고 예상 통로 등을 다 고려해서 콘센트를 잘 설치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고려됐으면 마지막으로 설계 도면을 작성을 해서 이 전기 기능사분들이 설계 도면을 보고 손쉽게 작업할 수 있도록 도면을 잘 작성을 해야 되는 것이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조명 설비 설계에 맞추게 되고요. 이 성취도 평가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앞에서 배운 조명 설비의 설계 순서를 다시 한번 상기해 보면서 설계 순서를 여기다 정확하게 적은 후에 이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